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랑과 영혼의 아주 유명한 노래였죠. Unchained Melody, Righteous Brothers의 노래였습니다. 권장욱 성우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화는 사실 우리 성우님께서 추천해 주신 영화예요. 네, 재밌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이 영화는 뭐 정말 말이 필요 없죠? 네, 그쵸. 예,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죠. 이 시간에 그런 영화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예, 명작.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번에 그 봄날은 간다도 그랬고, 네. 전에 또 다루었던 타이타닉도 그랬었고. 네, 맞아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도 그랬고. 예, 사랑 명작으로. 영화 하면 떠오르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마음 깊이 감동으로 남아있는 그런 영화들을 네.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추천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게 딱히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요. 네. 문득 떠올랐어요. 사랑 영화 하면 이게 빠질 수 없지라는 생각이 네. 갑자기 들어가지고요. 맞아요. 네. 사랑 영화 하면 몇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그것도 보면은 많은 진짜 것들을 거기서 그 영화 안에서 보면요. 샘이 죽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죽고 나서 바로 빛이 바로 싹 비치는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남은 거예요. 자기 그 혼자 남게 된 그 몰리에 대한 애정과 미련이 너무 커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게 영화 초반부에서 그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거든요. 네. 네. 그 죽음을 초월해서도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게. 그래서 더 이 영화가 감동으로 남았던. 네. 네. 어쨌든 오늘은 사랑과 영혼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화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나이대와도 약간 비슷해서 이 영화를 젊은 시절에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90년작이죠? 네, 영화에 대한 얘기도 오늘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도 어김없이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들만 뽑아서 오늘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나오고 또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죽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장면이긴 한데 데이트를 하는데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저기 멀리서 우리 커플에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 멀리서 깡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른 커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 멀리예요. 핸드폰 꺼내야죠. 가까이 있는 건 아니고. 핸드폰 꺼내야죠. 핸드폰 꺼내서 여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어딘데요? 건가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어딘데요? 로 시작해서 저기서 누가 누굴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예. 지금 빨리 와주셔야겠는데요. 예, 저희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도 신고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예.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바랄 거예요. 성우님은 신고한다였어요. 전화를 꺼내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여기 그 자리에서 신고한다였는데 신고 정신이 투철합니다. 혹시 혈액형이 뭐세요? 저요? 네. 혈액형 심리학을 일단은 그게 유사과학이라 믿지 않는 주의입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믿진 않습니다. 일단은 재미로 얘기를 하자면요. A형인데요. 저도 A형인데 네. 저도 믿진 않지만 A형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혹시나 여쭤봤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 자체는 제가 믿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재미로라도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사실 재미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저는 완전 A형 성격은 또 아닌 게 저희 어머니가 B형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형적인 A형의 성격은 마냥 아니고 소심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시구나. 어쨌든 우연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다가 혈액형에 대해서 봤는데 A형이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탁 떠올렸을 때 신고한다였거든요. 네. 저도 당연히 신고해야죠. 이런 일들은. 네. 네. 사실 영화 속에는 멀리 있는 커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일어났죠. 네, 일어난 일이었어요. 네. 남자 주인공인 샘과 또 몰리가 길을 함께 가고 있다가 네.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갑을 달라고 하는데 예. 여자 주인공이 몰리는 지갑을 꺼내주라고 하지만 쌤이 꺼내주지 않죠. 남자 주인공이. 맞아요. 끝까지 싸우죠. 네, 끝까지 싸우다가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을 맞게 됐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불의를 보면은 우리 성우님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까? 보통의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 보통의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 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희 둘의 대답이 모든 남자, 모든 여성의 대답이 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우리 둘은 신고할 것 같네요. 그렇겠죠.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다면. 네, 네. 신고할 것 같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 본인의 일이 돼버리면. 네, 저도 이게 그 또 질문 문제가 드리고 좀 싶어요. 달라지거든요. 이게 멀리 보이는 커플이 아니라 만약 우리에게. 나라면, 네. 네. 저와 제 남자친구, 우리 성우님과 성우님의 여자친구, 네. 성우님의 경우라면, 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네. 아나운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남자친구 뒤에 숨어서 신고해요. 네, 등 뒤에 일단은, 숨어가가지고 네, 핸드폰으로 당장은 빨리 근데 누르는 거죠. 핸드폰 꺼내는 것조차도 일단 거기서 안 보고 넘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다가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멀리 도망가라고 일단 여자친구는. 네가 갈 수 있는데 멀리까지 도망가고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도망가서 뭐 신고를 하든지 하고 그 자리에서 저는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바로 앞에서 싸우시겠다고요? 일단은 여자친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걔는 그 다치지 사람을 말아야죠. 물리치는 걸 걔는 생각하시는 다치지 거예요? 말아야죠. 제가 다치더라도. 제가 다치더라도 그렇죠. 네, 제 애인은 다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제가 뭐 데이트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저는 이거는 뭐 실제로 제가 데이트할 때는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요. 사실 제 인상이 좀 험악한 편이라. 굳이 얘기하자면 저기 영화배우 마동석 씨 닮은 편이라. 맞아요. 좀 비슷하시네요. 예, 그런 인상이라 굉장히 험한 인상이라서요. 체구도 좀 있는 편이라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다. 네, 5년 동안 사귀었지만은 데이트할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데이트할 때 말고요. 학창 시절이나 네. 그냥 불량배들이 애인과 있지 않을 때 온 적은 없었나요? 역시나? 그런 적도 사실은 그런 건 길거리에서 그렇게 마주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실. 우리 탐캣23님께서는 상대를 봐가면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불량배들도 상대를 봐가면서 결정하나 봐요. 그렇죠. 성우님께는. 사람은 어차피 사람 심리는 똑같아요. 지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덤비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불량배들은 자기보다 만만찮은 상대다 이러면 일단 피하겠죠. 소인배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아무나 시비 걸고 다니는 사람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쉬워 보이지 않아라는 생각은 네, 그렇기 만만찮아 때문에 보인. 그러니까 반드시 뭐 세 보일 필요 없어요. 그냥 만만찮은 상대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굳이 일이 자기들도 귀찮은 거 싫으니까 피해 다니겠죠. 어쨌든 다행히 그런 일을 겪진 않으셨지만 겪는다고 해도 여자친구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여자친구를 보내고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쳐도 걔는 다치지 말아야죠. 싸우다가 네. 이기면 상관없지만 지게 되면 어떡해. 그래도 질 때까지 저도 싸우시겠어요? 지더라도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거를 따질 그런 이해타산을 따질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등 뒤에서 신고하겠어요. 신고하다가 핸드폰을 만약에 뺏겼다. 예. 그러게요. 뺏기면 같이 도망가자고 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쉽게 도망갈까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만 두고. 근데 도망갈 수도 있어요. 저는 도망가서라도 신고를 하겠어요. 도망가야죠. 네. 저는 억지로 도망 보낼 거예요. 도망가서라도 신고를 할 것 같아요. 먼저 도망가라고. 내가 알아서 따라갈 테니까 먼저 도망가라고. 네. 가까운 지구대로. 네. 전 핸드폰이 뺏기면 달려가서 가까운 지구대로 가거나. 네. 그게 멀다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신고해달라고 할 거예요. 저 끝까지 신고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죠? 요즘 같은 삭막한 세상에 누가 뭐 당하고 있고 이러면은, 글쎄요, 저는 막 혼자 다니다가 밤에 이렇게 혼자 쭉 내려가다가 어디선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처에서 막 누가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근처에 그냥 영등포 경찰서로 바로 신고해버렸어요. 네. 거기서 그냥 폰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여기 어디죠? 라고. 네. 바로 얘기하셨구나. 전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여자여서 그럴까요?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의 싸움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냥 생각 안 하고 이게 봤을 때 좀 심각하다 그렇다면은. 네,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드자비질 하는데 둘 다 취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취해가지고 완전히 이성이 반쯤 날아간 상태에서 싸우게 되면은 누군가 한 명은 크게 다친단 말이죠. 아니면 둘 다 다칠 수도 있고. 오, 전 그런 면에선 피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우리 네. 성우님은, 역시 저랑 성우님은 신고 정신이 투철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고하신 적도 있네요. 저는 신고한 적 딱 한 번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잠실역에서 네. 딱 나왔는데 몇 번 네. 출구였는지는 모르겠네요. 나왔는데 쓰레기통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겨울에. 제 생각엔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그냥 버린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랬더니 탈 것들이 있으니까는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이 막 불이 그 구멍으로 막 나오길래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다행히 저 말고도 신고하신 분이 있어서 출동 중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잘하셨네요, 그래도. 그랬는데 지나가던 거기서 이렇게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던 어떤 네. 주인분이 나오셔가지고 물을 확 부으면서 불을 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불이 더 커지기 전에 그래도 커지기 전에 대처를 막으셨네요. 하셔가지고 기름불이 아니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물을 뿌리셨어요. 예, 기름 때문에 불났으면 물을 부으면 더 퍼져요. 기름이 물 위에 떠가지고 네. 그 불길이 물 위로 싹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구나. 기름 때문에 불나면은 거기는 물 부으면 안 돼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공기를 차단해야죠. 공기 차단. 그것도 쉽지 않은 방법이네요. 예, 뭐로 어쨌든 덮어버려야 119에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예, 먼저 신고부터 덮는다. 하셔야 돼요. 예. 역시나 신고 정신 투철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경험도 궁금하네요. 혹시나 이런 적은 없었는지. 지나가는데 야 가진 거 다 내놔봐 뭐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들은 없는지, 혹은 내가 이런 경험이 된다면 우리처럼 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신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막 가방 같은 거 던지고 막 도망간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모래를 뿌리고 도망간다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일단 신변의 안전은 확보하고 저는 100% 신고입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안에 뭐 테이저건 이런 걸 사든가. 맞아요. 예, 호신용 어떤. 호신용청. 근데 그게 막 순간 꺼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발이 안 떨어지는 상황에 그게 꺼내질까요? 예, 그런 것도 어쨌든 한번 궁금합니다. 두림백두리님께서 성우님 저랑 비슷하세요라고 하셨어요. 저도 싸워서 이기진 못하더라도 여자친구 도망갈 때까지 대신 일단 맞을 것 같다고. 뭔가 그 앞에서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여자친구가 도망가서 신고하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네. 꼬부기 아빠님께서는 전 섹시한테 찝적대는 불량배한테 덤비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졌는데 섹시가 그 친구들을 신나게 두들겨 패고 경찰이 출동한 걸 보고 둘이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참고로 섹시는 검도 3단입니다. 검도 3단이면 이런 사람은 신문지만 말아지어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 검도 3단이면요. 네. 신문지만 말아지어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돼요. 그걸로 만약에 정말 팍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픈 수준 넘어섭니다. 그럼. 머리 이러면서 팍 그쵸. 때리는 거. 예. 이 정도로 근데 믿음직해서 예. 좋으셨겠어요. 반대로. 예, 이 정도로 무도를 연마한 사람은 맨손으로도 검도라고 해도요. 맨손도 굉장히 위험할 거려. 검도하시는 분들은요. 그럴 거려? 하긴 뭐 무술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체 단련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네.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우리 꼬부기 아빠님께서는 든든하셨겠어요. 걱정이 없으셨겠는데요? 그죠? 소잡사님께서 검도 초단은 다른 무술 3단이란 얘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무려 3단이었으니까 다른 무술의 9단 정도 9단인가요? 와, 대단하시네요. 여성분들이 예. 뭐 연약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남자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체력, 강인한 체력, 무술 실력 가진 것도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와, 저 무술 안 배우고 뭐 했을까요? 우리 성우님은 태권도 같은 거 한 적 있으세요? 동치가 좋으신데. 어릴 때 잠깐 했었는데요. 네, 어릴 때 잠깐 했었는데 그냥 단까지만 따고 그 뒤로는 뭐 단이라고 학업에 하면 바빠서 뭔가요? 그러니까 1단까지만 따고요. 초단까지만 따고 그 뒤에는 뭐 다른 게 바빠서 거의 뭐 학업 때문에 바빠가지고요. 학교가 밤 10시까지 야자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하셨구나, 운동을. 아니요, 중학교 때까지 했었어요. 예. 그럼 그 이후로 뭐 태권도 외에 다른 운동은 뭐 한 적은 없으신가요? 무술. 아니요, 다른 거는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요즘은 그냥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극 일장을 할 줄 아는데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운동회 때 네. 모든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태극 일장을 선보이는 그런 실력 그런 운동회 운동회 때 뭔가-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태권 이거 막 기억이 나는데 네. 잘 생각은 나지 않네요. 이런 시준파파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현명한 여인이라면 무조건 뒤도 안 보고 도망치셔야 합니다. 여친이 옆에 있으면 남친이 더 힘들어요. 남친은 파이터가 아닙니다. 여친이 안전해야 남친도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오, 시즌파파님. 네, 옆에 그러니까 나 하나 다치는 건 상관없는데 여자친구 네. 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여기 아마 이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샘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막고 있을 테니 도망치라고. 일단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겠다. 그렇죠. 멋있기도 하지만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한 게, 막 싸우다가 혹은 맞다가 혼자라도 막 도망가면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 여자친구가 이렇게 혹처럼 달려있다면. 혹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거기 그 자리에 네. 지켜야 할 사람을 끼고 싸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게요. 그런 게 만약에 맞닥뜨려지면 도망가야겠네요. 도망가서 네, 먼저 길 가는 다른 사람을 도망부터 붙잡고 먼저 도망부터 보내야죠. 신고해달라고. 네. 톰캣23님께서 현실적 대응법으로는 크게 소리를 치고 주변의 사물을 부수는 행동이 임기응변의 호신술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또라이다. 일단 얘 건드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주변에서 저는 만만치 않구나 라는 거. 그런데 주변이 공원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풀을 뜯어지세요. 막 던지고 막. 나뭇가지라도 꺾어야 되나. 확 꺾어 찔러버린다 이러고. 사랑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대응법까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게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거기 덩치 좋으신 검은색 자켓 입고 있는 우리 성우님 표현처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던가, 안경 쓰신 분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던가, 우산을 들고 계신 분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던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 좋다고 하네요. 드림백도리님께서 정말 성우님 저랑 비슷하세요. 저도 중학생 때까지 유도 선수였어서 맷집은 좋습니다. 그래서 대신 맞아줄 수는 있는데 남성분들은 대신 맞아주기 위해서라도 운동은 꼭 하시기를 라고 하셨어요. 맷집은 키워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블라드님께서 한참 운동할 때 지하철 플랫폼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하려는 술 취한 남자를 잡아서 바로 엎어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제 네. 지인이 있어서. 네. 좀 든든한 백이 있어서 가능했긴 했지만 바로 덤빌 줄 알았는데 횡설수설 하더니 다른 친구에게 행패를 부리길래 살포시 피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 대단하세요. 이때 확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이 뭔가 도구를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칼이나. 네. 흉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운동은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의 애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꼬부기 아빠님께서는 지금의 와이프에게 도움을 크게 얻으신 적이 있네요. 멋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홍콩 영화 보면서 무술을 동경했던 적이 있는데, 네. 우리 성우님은 없으세요? 홍콩 영화를 보면서 무술을요? 네. 아니요. 거길 보면서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휴. 설마 싸울 때 정말 저렇게 싸우겠어? 개싸움이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셨구나. 그렇죠. 저렇게 싸우진 않을 거예요. 어디로 날아다니면서 거의 경공술에 가까운 그런 액션을 보이잖아요. 예전에 배우고 싶던데 말이죠. 시생님께서는 진짜 더 현실적으로 호신용품을 보여주셨어요. 종류가 많은데요. 가스총도 있고, 예. 전기 충격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왜 스프레이 있잖아요. 립스틱 모양으로, 화장품 모양으로 생긴 것들은 스프레이인가 봐요. 예. 뿌리면 아주 눈이 따갑습니다. 이런. 경보음 나는 것도 있는 거. 경봉도 있네요. 와우. 어쨌든 호신용품도 많고, 내 여자친구를, 내 애인을 내가 지킬 수 없다면, 이런 호신용품 구매하는 것들. 그죠. 돈을 들이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죠.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속 얘기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행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적은 없는가 봐요. 얘기가 그죠. 없으시네요.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에요.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정작 본인이 겪기는 좀
본인이 겪기는 좀 힘든 일이죠, 이런 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사랑과 정의님께서는 범죄 신고는 112 친절하게 전화 받습니다. 전 무조건 신고하고요. 저랑 비슷하세요. 내 앞에서 싸우면 경찰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개느리님께서는 20대 때 남자친구가 싸움이 났는데 말리다가 오히려 우리 신랑이 머리채를 잡혀서 엄청 맞았습니다. 당시 음악한다고 머리가 길었는데 어쨌든 신고했어요. 경찰과 119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 이거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말리다가 당시 음악하다 이렇게 찰랑찰랑 하던 머리. 머리 좀 길면 어때요? 머리 좀 길면 어때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을 남자친구가 말리다가 오히려 남자친구가 머리채를 잡혔다고. 무슨 얘기인가 했죠. 네. 와우. 잭님께서는 들었던 사연이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하려다가 여자가 남자를 골탕 먹이려고 방귀를 꼈는데 남자가 뜨거 하면서 이거 사랑 얘기에 이거 참.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재밌긴 재밌네요. 골탕 먹이려고 방귀를 꼈는데 뜨거. 뜨거 뭐야. 이거 오래 기억에 남겠는데요. 네. 몸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고 계셨었나 봐요. 와우. 영화 얘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사랑 얘기 중에서 영화 속에 보면은 오담의 브라운이 나와요. 그렇죠. 우피 골드버그. 네. 그러니까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얘기를 원래 그 사기나 치는 그 사기꾼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듣게 됐을까요? 진짜로 영매사의 피가 이 사람한테 흐르고 있었대요. 영화 설정을 보니까 진짜로 조상 중에 영매사가 있었대요. 있긴 그리고 있었는데 약간 감이 떨어졌다가 다시 생긴 건가 봐요. 그 샘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생겨. 거기 누구야 막 이러면서. 보면은 이 영화가 자칫하면 굉장히 우울할 수 있는 영화예요. 연인의 죽음이라는 영화. 게 또 진부해질 수도 있는데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게 영혼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다는 게. 근데 오담의 브라운이 거기서 굉장히 이 영화에 어느 정도 밝은 색채를 입혀주는데 굉장히 감초죠. 큰 역할을 해주는 캐릭터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됐는데 그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싶다. 말을 좀 걸어달라라고 와서 막 쫓아다닌다면 부탁 들어주시겠어요? 일단 성우님은? 당장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요. 무서울 것 같다. 아니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오다메처럼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혼비백산해요. 보면 막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목소리가 들려요. 계속 들려. 생판 모르겠는데 막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자초지종 들어봐야죠.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뭔 일이냐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이번에 죽은의 태양이란 드라마에서도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영혼들을 볼 수가 있어서 영혼들이 찾아와야 부탁을 들어달라고.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들어주실. 많이들 쓰는 소재네요.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러게요. 어떻게 또 생각해보니까. 쓰였네요. 근데 들어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얼마나 미련이 남았으면. 저는 일단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왜냐면 저는 무섭다는 생각은 일단 안 한 게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이 패트릭 스웨이지가 안 들어줄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이죠. 거기다가 무섭지 않았어요. 멋있고 오히려 좀 신비롭게 표현이 됐었어가지고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죠. 피를 철철 흘리고 나온다. 뭐 이렇다면은 무섭겠지만 피하겠지만 그렇게 일단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주시는 왜냐면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산 사람 건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나 살기도 바쁜데 지금 남의 연애사에 지금 참여해가지고 말을 전해달라.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대요라고 막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 게 전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일단 믿기나 하겠어요?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이게 영화니까 가능하지. 맞아요.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믿겠어요? 그럼 영화 안에 데미모어처럼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여줘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죽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 그죠? 맞아. 그렇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저는 의심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고 이러는 거지? 하고. 생판 남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솔직히 무슨 종교 믿으라고 이러는 건가? 막 이럴 것 같아. 진짜 완전 그 순간에 진짜라고 해도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도를 아십니까로 의심을 하는 거죠. 일단. 우리 사랑 얘기인데 너무 슬프다, 그쵸?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게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런 거 된 거. 그렇죠. 갑자기 언제나 영화 속의 사랑 이야기를 현실로 가져오게 되면 대부분은 비극으로 네. 이야기가 그냥 차라리 끝납니다. 영화로만 좋았던. 영화 속이니까 좋았던.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저번에도 보면은 그 차가운 바닷물에 자기는 죽어가면서 몸 담그고 자기 연인을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현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럴 수 있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남자 중에 얼마나 많은 어느 정도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굉장히 슬픈 얘기가 되겠지만 맞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아이고 그렇지만 계속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는 사랑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좀 아름답게 꾸며가요 우리 성우님. 뭐 이상과 현실의 비교도 재미있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네. 내가 혹시 오담의 브라운이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뭔가를 전달해달라고 계속 부탁한다. 이러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일단은 거절합니다. 였고 우리 성우님은 처음에는 무서울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엔 들어줄 것 같다 였습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는 약합니다. 부탁에 약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간곡하게 부탁하면은 간절하게 부탁하고 이러면은 저는 차마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예 손해 보면서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한데 댓글 남겨주시면은 함께 또 이렇게 얘기해보면서 이분은 이러시구나. 또 저분은 저러시구나 하고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에는 언체인드 멜로디가 가사가 없고요.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던데 이 노래가 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 같지 않으세요? 하필 또 비가 오네요. 네, 또 하늘도 흐린데 뭔가 이렇게 예. 잔잔해지고 괜히 또 사랑 얘기하니까 싱숭생숭해지고 뭐 좀 그렇네요. 우리 드림팩토리님께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하셨네요. 오늘 같은 날씨랑 음악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이 잔잔한 어떤 현악기 소리가 예 이런 날씨와는 잘 어울리죠. 소잡사님께서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누군가의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네. 질문 드렸더니 소잡사님께서는 일단 호구조사부터 하겠다고 하시네요.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일단 물어보겠네요. 네,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네. 얘기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얼마 줄 건지 물어볼 거라서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면 너 얼마를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예정이어서 아버지 뭐 하시는지. 아유 너무 슬프다. 안 들어주면 저같이 그냥 안 들어준다. 예. 들어줄 거면 들어준다면 좋지만 돈을 바라면서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묻는 거는 참 영혼에게도 슬프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블라드님께서는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동네에서 한 6년, 7년 전쯤에 새벽 2, 3시에 여인의 비명과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수차례 들려서 동네 아저씨들이 자다 말고 뛰쳐나왔습니다. 결론은 딱히 큰일은 아니었는데 전 죽도를 들고 나가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잠옷, 간혹, 추리닝 입고 나오신 아저씨들이 골프 채는 양반이었고요. 쇠파이프 들고 나오시고 기타 등등 집안에 별걸 다 챙기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와, 그렇지만 그 여인을 위하여 이렇게 좀 나서긴 했는데 집에 뭐 갖고 나가실 것 같아요? 전 우산? 우산이요? 전 역시 신고죠, 아무래도.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창문 열어보고. 알루미늄 배트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물리칠 수 있나요? 알루미늄 배트 아니면은 네. 하나 만들어놔야 될까요? 나무 배트에 못 박아서. 혹시 소리치는
소리치는 사람 무슨 너무 맞으면 아플 텐데요. 맞으면 그대로 네. 파상풍 직행입니다. 그거. 파상풍 진짜 직행입니다. 예.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되고. 어쨌든 그걸 훈훈한데요, 동네가? 그쵸? 예, 그래도 이건 뭐야 이러면서 그래도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들 나와보는 거는 훈훈해요. 네. 그래도 이런 동네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맞아요. 도와줄 마음은 있다는 거니까. 무서운 것들을 들고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프 이런 거에도 거의 다 불구하고 골프채 이런 거 그 아이언에 맞아봐요 어떻게 되는 사람이. 그렇지만 훈훈한 동네 같습니다. 서태진님께서도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럼 너 뭐 해줄 건데? 라고 물어보실 거라고 하네요. 그렇죠. 세상은 기브앤테이크예요. 네. 뭔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예를 들어 이 영화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항상 이 데미 무어가 연기했던 몰리가 먼저 해요. 샘은 맞아요. 항상 디토라고 공감인가요? 돌려두죠. 동감이야. 나도 동감이야. 이하 동문 뭐 이런 의미인데 그 디토라는 단어는요. 항상 그렇게 돌려줬는데 그 어느 순간 굉장히 섭섭해해요. 그 섭섭하죠. 연극 보고 나오는 그 길에서 그 뒷골목 길에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정말 날 사랑은 하냐.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잖아요. 이러면서 남자가. 그 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샘이 근데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총 맞아 죽잖아요. 맞아요. 사랑한다고 되돌려 주기 전에 어쨌든 총에 맞게 됐고 천국으로 가기 전에야 결국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살아있을 때는 못해요. 살아생전에 못하고 결국 천국으로 가기 전에야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돼요. 맞아요. 왜 그동안 살아있을 때는 못하다가 후회가 되게 죽어서 그 말 못해서 후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거기를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떠돌아다녔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영화 얘기를 하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되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을 만난다면 영화 속처럼 그냥 서운해만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성우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왜 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서운하죠. 왜 표현을 하지 않나. 서운하겠죠. 그냥 서운만 하고 마시겠어요? 저도 되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제 기분이 좀 꼬여있나요? 이상하게. 도와달라는 거 안 도와줄 것 같고. 예. 그리고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나만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럼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에는 우울해집니다, 원래. 제 기분이 그런가 봐요. 기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대답은. 다음 주에는 혹시나, 아니, 제가 왜 안 도와준다고 그랬을까요? 저 도와줄 것 같은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성우님은?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그렇게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있으면은 그 얘기를 언젠가는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상대방이 디토라고 반사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 반사. 뭐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반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보통의 해야죠. 남성들도 그럴까요? 근데 이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두 부류일 거예요. 저처럼 안 하겠어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상대방이 언젠가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어떤 인터넷 같은 데 떠돌아다니는 그런 글들 보면은 남자는 어떻고 저떻고 뭐 여자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글들 많잖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bullshit이라고. 왜 다 들어맞는 건 아니니까.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 정도? 저는? 기본적으로 막 여자가 뭐 자존심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글들 봤을 때 거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지. 원하는 게 있으면 남자한테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뭐가 있으면 뭐 얘기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세우다가 떠나갈 수도 있어라고. 버스는 떠나갑니다. 네. 네. 자존심 세우다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나간 버스는 다시 잡지 못하죠. 그렇죠. 꾸봉이 아빠님께서는 전 가끔 아주 가끔 귀신을 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단지 부지불식간에 원하는 바를 이루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사실이고요. 제 생각에는 영혼보다는 사념의 덩어리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귀신 믿으세요? 전 믿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저도. 등골에 오싹하다 뭐 이런 느낌 정도는
막연하게?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게 뭔가 존재가 있을 것 같다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예, 불 끄고 집안에 한밤중에 불 끄고 집안에 혼자 있으면 뭔가 나 말고 누가 안에 더 있나? 뭐 이런 느낌. 근데 무서운데요, 그런 거. 그죠? 예, 막연하게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연하게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혼자 사니까. 예, 그러니까 7평짜리 원룸 안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네. 특히 한밤중에 이렇게 불 끄고 컴퓨터 혼자 하고 있잖아요. 네. 등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은 드는 경우가 있죠. 막연하게. 그때 돌아보세요? 전 돌아봐요. 과감하게. 글쎄요, 저는 안 돌아봐요. 있으면 있지 뭐. 근데 저는 존재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무서움을 느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어쨌든 꼬부기 아빠님께서는 좀 더 로맨틱하게 풀었더라면은 이 사랑과 영혼에서 오담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을 법한. 그럴지도요. 네. 오담의 네. 브라운의 역할을 하실 수도. 홍홍님께서는 연인 관계에 대한 부탁이면 싫다고 할 테지만 부모님에 대한 얘기라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저도 가족 얘기라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그런 주제로 넘어간다면은, 예. 그쵸. 그렇게 된다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죠. 꼭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차마 거절 못하죠. 만약에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가기 전에 말이라도 한마디 전해주세요라고 영혼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차마 거절 못합니다. 그건. 반대로 부모님이 찾아와서 우리 애가 철이 없는데 뭐 우리 애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왔다라고 뭐 이렇게 찾아온다면은 펑펑 울면서 막 해줄 것 같아요. 그 반대도 아마 거절 못하죠. 맞아요. 거절 예. 못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소잡사님께서는 끝까지 개그로 가십니다. 사이코메트로서요? 아니요. 돈 없으면 돈 있냐고 물어봤을 때 돈이 없어요라고 유량히 얘기하면 살아있는 가족 중에 언니나 여동생 있냐고 물어보겠다. 오늘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 아주 네. 재미있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영화 속에 오담의 브라운이 있었다면은 오늘 댓글에는 우리 소잡사님께서 계시네요. 사랑이라는 말을 잘 해주지 않는 이성을 만난다. 네. 이것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얘기가 그렇죠. 마무리됩니다.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걔도 먼저 잘 말을 못해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항상 제가 먼저 얘기하는데. 네. 예, 그게 이유가 걔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심해요. 실제로 그 먼저 입에 담기 힘들어해요. 너무 부끄러움이 심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럴 때는 먼저 다가가는 게 좋긴 하겠네요. 맞아요. 항상 제가 먼저 그래서. 대신 뭐 반사 이런 건 하지 맙시다. 동감. 그러지 말아야죠. 네. 성우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사랑과 영혼 재밌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우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가입해주신 조합원들의 닉네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산 민주인님께서 가입해주셨습니다. 홍홍우님께서 오늘 닉네임 처음 뵙는다 했더니 가입해주셨네요. 청소대반장님께서도 오셨고요. 따에우님도 오셨습니다. 1777님도 오셨고요. 너구리굴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메아님, 아론즈님, 쪽보다 푸른님, 세상을 바꾸자님, 아우토반 큐님, 내맘대로 7님, 데미안 킴님, 초월의 별, 대복이님, 그리고 코텔리라고 읽나요? 코텔리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청곡으로 들어온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들려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